손흥민 재계약 거부 결정적인 원인? 다급해진 뉴캐슬 스카우터 급파, 손흥민 초대형 계약 역제한 영국 초토화. 손흥민을 포함한 토트넘 호스퍼 선수들의 리더십 역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토트넘은 지난 11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1-2로 패했다. 승점 획득에 실패한 토트넘은 리그 4위, 승점 26로 하락했다. 이날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 존슨, 손흥민, 쿨루셉스키가 포진했고 사르, 비수마, 호이비에르가 중원을 구축했다. 400은 에메르송, 데이비스, 다이어, 포로가 짝을 이뤘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울버햄튼은 황희찬, 쿠냐, 르미나, 도슨, 4등으로 맞섰다. 선발 명단을 완벽하게 꾸릴 수 없었던 토트넘이었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과 출전 정지 등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지난 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메디슨, 반더 벤이 부상을 당했고 로메로와 우도기는 퇴장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미 히샬리송, 솔로몬, 페리시치 등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가운데 제한적인 자원으로 선발 명단을 꾸려야 했다. 그나마 공격에는 손흥민, 쿨루셉스키를 비롯해 존슨이 출전할 수 있었고 중원도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수비에는 우측 수비수인 에메르송이 왼쪽에 배치됐고 다이어, 데이비스 센터백 조합이 시즌 첫 가동됐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된 이 경기, 토트넘은 완벽한 스타트를 끊었다.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리드를 잡았다. 쿨루셉스키가 우측에서 포로에게 감각적인 패스를 보냈다. 포로는 곧바로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존슨이 밀어넣었다. 하지만 최종 승자가 되지는 못했다. 토트넘은 오랜 기간 1-0 리드를 지켰다. 그러나 후반 종료 직전 연달이 2실점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했던 토트넘은 2연패 수렁에 빠지며 리그 4위까지 순위가 하락했다.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는 승점 2점 차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경기를 두고 손흥민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인 스퍼스웹에 따르면 과거 아스톤 빌라에서 뛰었던 스테판 워녹은 토트넘이 경기 막판 최대한 경기 진행 속도를 늦춰야 했고 이런 것들을 경기장 안에 있는 리더 선수들이 해야 했다고 말했다. 워녹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경기장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충분한 리더십을 갖춘 선수가 있나? 손흥민은 그런 타입이 아니다. 그는 몸소 자신의 실력으로 팀을 이끄는 선수다. 경기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유형이 아니다. 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전한 스퍼스웹은 토트넘에는 경기 종료 직전까지 다이어, 데이비스,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같은 선수들이 뛰고 있었다. 확실히 리더십이나 경험이 부족한 건 아니었다. 사람들은 당시 토트넘이 리드를 지키기 위해 막판에 걸어잠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봤을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 크게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남겼다. 이 선이 새로운 조력자 메디슨이 겨우 3위, 영 매체, 잉글랜드 공격형 미드필더 순위 공개. 지난 15일 한국 시간 영국 매체 90MI에는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받고 있다. 그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필 포든, 제임스 매디슨, 주드 벨링엄 같은 선수들이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에서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라며 잉글랜드 국적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순위를 나열했다. 매체가 꼽은 1순위는 바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벨링엄이었다. 그는 이번 시즌 14경기 13골 3도움을 기록했다. 최근 팀이 답답한 전술로 비판받고 있지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었다. 당연히 잉글랜드의 주전 미드필더로 기용될 전망이다. 매체는 벨링엄의 상승세는 놀라웠다. 동시에 그렇게 놀랍지 않았다. 라며
그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잉글랜드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의심할 여지 없이 벨링엄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즉각적인 선택 중 하나다, 라며 기대했다. 맨체스터 시티 미드필더 필 포든이 2위를 차지했다. 그는 2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29경기 4골을 기록했다. 특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도 18경기 5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90MI에는 포드는 2020년 잉글랜드 국가대표 데뷔 이후 줄곧 스쿼드에 포함됐다. 그는 우에파 유로 2024 출전이 보장됐다.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제공한다. 그를 활용하는 것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달려있다. 라고 평가했다. 토트넘의 핵심 멤버로 올라선 매디슨이 3위에 올랐다. 그는 입단 직후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팀에 부족했던 창의성을 더하며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손흥민과 호흡도 좋다. 최근 매디슨이 부상을 당했는데 토트넘은 그가 빠진 경기에서 전부 패배했다. 매체는 매디슨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의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맡는다. 그는 이제 잉글랜드를 위해 정기적으로 출연한다. 부상으로 인해 현재 회복 중이지만 내년 여름에 열리는 우에파 유로 2024를 위해 적합하게 돌아와야 한다. 그 뒤로 첼시의 콜 파머,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메이슨 마운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 3. 공식 발표. 케인 베컴 빙의 원더골. 미넨 이달의 득점으로 선정. 미넨은 15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8에서 0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후반 24분에 터진 케인의 득점이 10월 이달의 골로 선정됐다. 라고 발표했다. 미넨은 지난 28일 오후 10시 30분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9라운드에서 다름슈타트에 8에서 0으로 승리했다.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케인, 르로이 사네, 자말 무시알라, 킹슬리 코망, 요슈아 키미히, 콜라트 라이머,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마타이스 데 리흐트, 누사이르 마즈라위, 마누엘 노이어가 선발 출전했다. 어수선한 전반전이었다. 전반 4분, 노이어의 패스를 키미히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며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줬고 무리한 파울까지 범하며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경기 극초반부터 수적 열세를 안고 경기에 임했던 미넨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위 균형은 맞춰졌다. 전반 19분. 클라우스 자술라가 라이머에게 반칙을 범했고 결국 비디오 판독, VAR 끝에 퇴장이 선언됐다. 또 한 장의 레드카드가 나왔다. 전반 41분, 마테이 마글리카가 침투하던 케인에게 반칙을 범했다. 이 역시도 다이렉트 퇴장. 그렇게 전반은 3명이 퇴장자와 함께 0에서 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전은 미넨을 위한 경기였다. 시작은 케인이었다. 후반 7분, 마즈라위의 크로스에 몸을 날려 머리를 갖다 대며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후반 11분, 라이머의 컵백을 받은 사네가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2에서 0 스코어를 만들었다. 미넨의 골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후반 16분과 19분 각각 무시알라와 사네가 득점에 성공했다. 그리고 후반 24분 케인이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프라인에서 초장거리 슈팅을 골로 연결하며 5에서 0으로 앞서 나갔다. 이후 후반 26분과 후반 31분 각각 무시알라와 마즈라위가 득점. 44분 사네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넘어지며 슈팅을 시도해 상대 골망을 갈랐다. 그렇게 경기는 후반전에만 8골이 터지며 8에서 0 미넨의 대승으로 마무리됐다. 해트트릭의 주인공 케인은 온갖 축구 통계 매체의 평점을 휩쓸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와 풋목은 케인의 각각 평점 10점과 9점 8점을 부여하며 그의 활약을 인정했다. 이날 경기 해트트릭으로 케인은 유럽 5대 리그 중 10골과 5도움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로 등극하기도 했다. 그리고 하프라인에서 넣은 초장거리 골이 미넨 10월 이달의 골로 선정되며 입단 이후 첫 팬상을 수상하게 됐다.
민해는 케인의 엄청난 골에 팬들 모두 놀랐고 결국 78%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이달의 골에 선정됐다 라고 전했다. 4. 고우석 ML 도전 선언 하나. MLB 신분조회 요청에 LG 차명섭 단장, 고우석 측 내일 16일 만나 이야기 들어볼 것.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후 25와 LG 트윈스의 고우석 25,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신분조회 요청을 받았다. 이정후는 이미 2023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고우석 역시 해외 진출 요건을 갖추면서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선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15일 메이저리그 MLB 사무국으로부터 LG 고우석, 키움 이정후에 대한 신분조회 요청을 지난 14일에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15일 해당 선수는 각각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구단 소속 선수임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신분 요청 조회는 말 그대로 해당 선수에 관한 공식적인 신분을 단순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신분 요청을 조회했다고 해서 반드시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이 보장된다고는 볼 수 없다. 지난 2017년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양현종을 비롯해 정의윤과 손아섭 3명에 대해 신분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윤과 손아섭은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하지는 않았다. 이번 고우석에 대한 신분조회 요청 역시 반드시 계약으로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한 곳이라도 고우석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우석과 이정후는 나란히 2017 시즌 KBO 리그에 입성했다. 그리고 올 시즌까지 한 팀에서만 7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포스팅 시스템, 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해외 진출 자격을 얻었다. 이에 구단의 허락을 받은 뒤 해외 도전을 시도할 수 있다. 이미 공개적으로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을 밝힌 이정후는 적절한 시기를 정해 포스팅을 신청할 예정이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 역시 이정후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월 키움 구단은 내부 논의를 통해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를 밝힌 이정후의 의지와 뜻을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단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정후는 히어로즈 소속으로서 강정호와 박병호, KT 위즈, 김하성, 샌디에이고에 이어 4번째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주인공이 됐다.